언론이라든가 사람들은 절대평가, 상대평가, 원점수만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게 원래 교육부 발표에서는 수능 과목 구조안이 동시 옆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근데 어머님들께 한목에 보기 편하라고 저희가 편집을 한 겁니다. 근데 과목이 결정이 아직 안 됐어요, 어머님들. 그렇죠. 그러면 과목이 결정이 안 됐는데 과목도 3가지 안이 있어요, 어머니들. 1안, 2안, 3안. 그러면 절대평가, 상대평가 유지, 원점수제라고 하고 요게 3개이고 요게 3개니까 총 모두 몇 가지의 경수가 나오죠? 싫죠, 어머님들? 예, 수학이 싫어. 그죠? 예. 3, 3은 9, 9가지예요. 이게 함수 관계예요. 이게 함수 이렇게. 1대1, 1대4. 그래서 함수죠. 그래서 3 곱하기 3은 경우의 수죠. 경우의 수가 9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어머님들과 제가 이 9개의 경우의 수를 보시면서 살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절대평가를 이제 보시는데, 수능을 절대평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수능 절대평가를 한다라고 하는데, 요걸 잘 보세요. 절대평가 후에도 수능 전형이 가능하도록 수능 100% 전형인 경우 예외적으로 원점수를 제공하여 동점자 처리 시 활용을 허용한다예요. 사실은 절대평가의 경우 가장 반발할 서울 시내 극상위권 대학들을 위해서 제안한 거예요. 입 다물지라는 거예요. 원점수 줄게. 이거보다 더 정확한 건 없거든요. 대학이 바람하지 않는 원점수를 준대요. 활용을 하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절대평가로 한다 하더라도 100% 수능 전형을 할 때 문제가 안 되게끔은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단 동점자일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대는 일단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의대를 가려면 의대 입시에서 그럼 제일 부각되는 과목은 뭐가 되겠죠? 의대 입시에서 제일 부각되는 수능 과목은 1111이잖아요. 1111.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절대평가냐 상대평가냐 때 어떤 입시에서 약간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1111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1111. 국어에서 1 받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아니 1을 받아야죠. 2111은 1111보다 부족한 거예요. 수학을 3개를 틀려서 1등급을 받은 애가, 그쵸? 국어를 3개 틀려서 1등급을 딱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국어를 4개 틀리고 수학을 다 맞아도 안 되는 거예요. 2111이 되면서 얘는 의대 입시가 실패가 되게 되겠죠.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이게 또 잘 제도를 운영하다 보면은 이게 또 괜찮아요. 이게요, 가천대학교 의대가 수능 최저가 있는데요. 1111이에요. 현재. 외대부고에서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외대부고가 예를 들어서 가천대 의대 입장에서 외대부고가 원서를 넣었어요. 왜냐면 3등급, 4등급, 5등급짜리들이 넣었나 봐요. 그래도 이 가천대 의대가 이 같은 지역에 대한 그런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애들 다 뽑아줬어요. 이렇게 탁. 그래서 수능 최저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한 4명인가 5명인가를 뽑아준 것 같아요. 이게 작년 기준 아니고요. 재작년 기준이에요. 재작년에 5명 정도인가 3명 홀수의 어머니 7명은 안 넘고요. 예, 제가 뭐 그다지 이렇게 그 가천대 의대나 외대부고에 신경을 쓰지 않으니까 3아니면 옵니다. 어머님들 합격을 했습니다. 애들이 1명은 아니고 7명은 아니고.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게 또 동영상으로 남아도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3 아니면 옵니다. 3 아니면 5인데 이 애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최종. 왜죠? 1111을 못 맞춘 거예요. 어머니들 111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수능에서. 절대평가 변별력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한테 제가 참 한마디 하고 싶어요. 1111 안 나올걸요? 적당히 합시다. 응? 그리고 동점자 때 원점수 준다잖아요. 사실상 요 부분이 핵심 포인트예요. 수능의 변별력을 없어서 수능 100% 전형 시 이걸 활용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혹시라도 언론이 비난할 때 그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기 위한 안이 요거예요. 그리고 사실 대학들은 절대평가로 해도 크게 문제 없어요.
몇몇 대학의 몇몇 과, 다시 말해서 의대 빼고는 아무 문제 없어요. 절대평가로 해도.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 원점수를 준다? 동점자 때 원점수를 준다? 그러면 사실상의 평가를 했을 때 뭐 상대평가랑 그렇게까지 커다란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 수능 제도를 절대로 갈 거냐 상대로 갈 거냐가 그렇게까지 학생들의 학습적인 내용들에 직접적이고 거대한 형태의 변화를 주지 않아요. 거대한 변화는 이미 확정됐어요. 정시, 수시, 동시선발. 그건 이미 확정됐어요. 그거 거대한 변화예요. 그 변화는 얘기하지 않고 해석해주지 않고 이런 지역, 어찌 보면 제가 봤을 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문제는. 오히려 중요한 건 수능 과목 구조예요. 이게 지금은 문이과 통합이잖아요. 지금 문이과 통합이니까 교과 과정이 다 바뀌었다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국민공통 교양 과목, 즉 문이과 모든 아이들이 배워야 될 과목이고 고등학교 2학년서부터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나누어져서 네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해줬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 2022년서부터는 너가 완벽하게 모든 것을 선택해도 된다는 고교학점제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고교학점제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말이 어려워서 어머님들이 싫어하시는 것밖에 아니에요. 내 아이가 원하는 과목을 내 아이가 자유롭게 선택한다. 차라리 말을 이렇게 바꾸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고교학점제라는 말 자체 잘못 만들었어요. 학생의 선택권에 대한 최대한의 보장. 학생 선택 이수제. 이렇게 바꿔버렸으면은 그렇게 학부모들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학생의 선택권이 보장이 되고 학교 교육과정은 바뀌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은 바뀌었는데 옛날 수능으로 본다라고 해가지고 비난을 받았잖아요. 아니, 연기하라고 그래서 연기했더니 연기했다고 비난한 거잖아요. 그 어떠한 내용들 속에서 지금 어차피 수능 과목 구조안은 결정이 돼야 될 사안이에요. 즉 8월에 반드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것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만 이거는 반드시 결정해야 돼요. 반드시. 자, 그렇기 때문에 1안, 2안, 3안을 잘 보시는 거고요. 1안을 보시면은 국어를 보고 수학을 가와 나로 나눈다는 것은 결국 문과생이 보는 수학시험과 이과생이 보는 수학시험을 나눠 보겠다는 거죠. 영어와 한국사고요. 통합사회 통합과학인데 뭐 이건 1학년 과목이잖아요. 1학년 과목의 절대평가면 변별력이 없을 거예요. 중요한 건 탐구 과목이 택 하나예요. 부담이 좀 어떻게 될까요? 과목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덜하죠. 그런데 아마 이 1안으로 얘기하게 되면 학생의 학습 부담이 늘어났다고 주장하는 언론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통합과학, 통합사회가 총 4과목, 4과목이니까 9과목이라는 주장을 할 거예요. 그러나 믿지 마세요. 1학년 때 대충 배우는 과목들이에요. 이거 갖다가 학습 부담 늘어났다고 주장하면 안 돼요. 그리고 개정 교과 과정에서는 물리 같은 경우도 어려운 거 많이 빠졌고요. 생물도 어려운 거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사실상 전체적인 통합사회와 통합과학과 탐구 과목에 있어서의 어려운 요소들이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 줄어들게 되고요. 특히 과학의 경우에는 2과목이 배제가 되고 과학이 1과목으로 정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학습적인 형태의 부담들은 줄어들게 됩니다. 즉 절대평가 하에 1안이 채택될 경우에는 결국은 수능은 뭐와의 싸움이 된다? 국어와 수학 싸움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 국어 수학의 등급으로 1차적인 대학의 기본 레벨들이 결정될 것이다. 과연 그걸로 대학들이 뽑을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한다면 당연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 시뮬레이션이라든가 내용을 다 따져보면은 사실상 그 정도 갖고도 얼마든지 학생들은 선발할 수 있는 내용들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절대평가하면 1안 이렇게 한번 보실 수 있겠죠. 문제는 2안이에요. 이게 굉장히 수능 과목 구조안에서는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요소예요. 왜죠? 이거예요. 이걸 어쩌라는 거죠? 자, 어머님 수학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되면 문과랑 이과랑 수학 시험을 같이 봐요. 이게 아니 같이 봐요.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요, 누가 피해보죠?
문과가 피해봐요? 이과가 피해봐요? 일단은 이안이 채택되게 될 경우에는 이과는 치명적 피해를 봐요. 이과 상위권은 어쨌든 치명적 피해를 봐요. 아니, 시험 범위 자체를 이과 수학으로 할 수 없어요. 외고에서 정시로 의대 갈 수 있어요. 뭐 그렇잖아요. 여기서 이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근데 이게 왜 이걸 그럼 만들어냈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예, 국가교육회의에서 새로운 안을 제시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 때문이에요. 이게 왜 그러시냐면요. 이 과정에서요. 어머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간단해요. 그 이과 애들 어떡하냐? 공대는 어떡하냐? 막 소리 지르실 거 아니에요. 공대는 어떡해? 그럼 사실은 교육부 관리자들은 이런 말을 할 거예요. 대학들이 막 공대 교수들이 야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네가 가르쳐 라는 말을 하고 싶을 거예요. 네가 가르치면 되잖아. 안 돼? 라고 얘기하면 일부 교수들은 원래 그러려고 했어 라고 할 거예요. 아니 웃긴 거 아니에요? 뭐 자기가 가르치면 자기 뭐 할 건데? 그리고 어차피 졸업해도 취업도 안 되는데 그냥 대학 입학 정원을 뭐 한 5년 하면 되겠네. 교수도 충원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요. 우리가 발상을 바꿔버리잖아요. 발상을 바꿔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근데 이 안이 갖고 있는 잠복적 가치는 뭐냐? 바로 이게 현재의 교육 패러다임의 교육 과정과 일치하는 안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일치해요. 아니요. 현재 아이들이 배우는 교육 과정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줄넘기를 배웠어요? 그럼 시험을 띵틀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줄넘기를 배웠으면 줄넘기로 시험을 봐야지 왜 띵틀을 봐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줄넘기를 가르쳐 놓고 띵틀로 시험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넘기를 했으니까 줄넘기로 보라는 거예요. 다만 띵틀은 어떻게 하냐라고 얘기하면 간단한 거죠.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국가교육회의에서 새로운 안 제시가 가능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교육부 공무원들이 머리를 쓴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추가하면 돼요. 추가. 그쵸? 여기에 뭘 추가하면 되죠? 여기 미적을 추가하면 돼요. 한 애들은 해. 그러면 서울대 공대는 하겠죠. 서울대 공대 갈 애들은 하겠죠. 하지만 운대 공대 갈 애들은 안 해도 되잖아요. 뭐 좋네 뭐. 서로 좋네 서로. 그쵸? 뭐 서로 나쁠 거 없잖아요. 이렇게 안을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즉, 이 안은 그대로는 안 나옵니다. 느낌 이해하시죠, 어머님들? 이 안은 반드시 선택 수능으로 미적이 추가됩니다. 즉, 이 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교육부가 승리한 것이고 대한민국이 승리한 겁니다. 즉, 대한민국의 미래지향적 가치가 정치적 프레임에 굴복하지 않은 채 온전한 교육의 방향에 맞게 평가도 온전하게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어려운 과목을 왜 45만 명, 50만 명의 아이들이 죄다 해야 됩니까? 그쵸?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할 애들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여기다가 선택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대학도 자기 느낌에 따라서 주장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대학이 많아지겠죠. 선택제 수업을 한다니까. 예, 선택 수업을 하니까. 그러니까 선택한 거, 예를 들어서 네가 미적을 선택했으면 네가 미적을 시험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시스템이 이게 맞는 게 뭐냐면요. 어차피 원칙적으로는 미적도, 학교에서의 미적분도 학생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듣는 게 나 이과 가요. 근데 수학을 포기했어요. 그랬단 말이죠. 이과 가는 애 중에 수학을 포기한 애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 그래도 넌 미적을 해야 돼. 이거는 사실 원칙은 아니에요. 학교가 선생님 수급이라든가 시간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제하는 것이지 원래는 강제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2022학년도 고교 학점제는 강제를 원칙적으로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왜요? 저 안 된다니까요. 그럼 그 아이들은 수능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뭐 네가 뭐 했으면 보고 안 했으면 보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필요한 아이들이 선택을 해서 뭔가를 시험을 보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현재의 문이과 통합과 고교 학점제와 가장 맞는 수능 제도예요. 그럼 대학한테 자율권을 준다는 건가요? 아, 대학은 지금도 자율권을 가질 수 있어요. 선택 수능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서울대학교 공대는 미적분 필수라고 얘기하면 돼요. 옛날에 서울대학교가 한국사 필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6천 명만 했어요, 애들이 한국사를.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고민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특정 대학을 말할 수는 없지만 뭐 서울 시내에도 이렇게 언저리에 있는 대학들, 수도권에 언저리에 있는 대학들, 공대 같은 경우 고민하겠죠. 미적을 요구하는 순간 애들이 안 올 것이고 자기 학교를. 미적을 요구하지 않자니 창피하고. 뭐 그런 거. 그런 학교들은 이제 가산점 제도를 두는 거예요. 예. 각자가 해서 알아서 각 대학별로 하는 거고, 서울대학교는 열려 있다고 얘기하겠죠. 열려 있어. 미적을 왜 해? 우리가 가르쳐 줄게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럼 각 대학과 학생의 처지에 따라서 쭉 흩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이게. 안 복잡해져요, 요게. 이게 수학 선행을 많이 하신 어머님들이나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사실상 입시 제도가 만들어질 때는 이게 또 미래지향적으로 맞는 게, 지금은 하도 언론에서 비난을 해가지고 정시 확대라고 얘기하지만 시간이 좀 흐르면 아실 분들도 다 알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고 이제 수능의 한계가 보이면 어차피 수능은 공통 수능과 선택 수능으로 가야 돼요. 공통 수능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고요. 선택 수능은 고등학교 2, 3학년 과정이에요. 어차피 이걸로 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원래 교육부도 29쪽을 보시면 교육부가 뭐라고 나왔냐면 2015 교육 맨 위에 보시면 2015 교육과정상 수능은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과목 출제 원칙 제시 2017년 8월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못을 박았어요. 기본적으로 수능 출제 과목 자체가 이거다. 이 중에서 출제한다 라고 하니까 원칙적으로 공통과 일반 선택이면 일반 선택은 한 아이들도 있고 안 한 아이들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안 했는데 그걸 왜 수능 시험을 보라고 그래요? 그 선택권을 인정한 거다, 인정하지 않은 거다. 인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아니 선택하라고 해놓고 근데 시험은 볼 거야. 이게 무슨 선택을 한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이 안이 된다면 교육과정에 가장 적합한 걸로 발전해 나갈 수는 있으나 분명히 공격을 받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는 상위권 대학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공대라든가 주요 대학, 특히나 서울대학교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정시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모르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새로운 안을 제시하는 게 가능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새로운 안이 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미적분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오늘 이해하실 거는 이 안이 되는 순간 그거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새롭게 안을 제시하여 거기에는 선택 과목에 수학에 뭐가 포함이 되었다? 미적분이 포함되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해하게 되면은 아마 이것도 뭐 1안이나 2안이나 별 차이 없게 될 것이고요. 넓게 본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요 2안 같은 경우가 학습 부담이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미적분 같은 경우는 소수의 학생들만 시험 볼 거기 때문에 거기서 등급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이 심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평가를 했을 때 2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치열해지니까 아이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2안의 경우에 있어서는 절대평가를 가게 될 경우에는 상당 부분 미적분에서 이렇게 등급으로 갈라질 수가 있게 돼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주요 대학, 공대 입시에 있어서는 미적분 등급이 결정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3안은요? 지금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교육부가 웃긴 거죠. 어차피 교육 과목을 구조를 바꿔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하면은 문제가 돼서 바꾸는데 지금 같은 안을 또 냈어요. 이건 결국 뭐냐면은 언론과 여론과 정치권에 대한 어찌 보면 굉장한 항의 표시예요. 그럼 우리가 입 다물고 있을게? 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3안의 성격이에요. 왜냐하면 분란의 소지가 없어요. 니들이 원하는 대로 해봐. 괜찮아.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이런 어떠한 내용이 바로 3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절대평가 느낌 이해하셨죠, 어머님들? 자, 그럼 상대평가 안은
상대평가 1안은 똑같죠. 그쵸, 어머님들? 요네. 근데 상대평가 1안을 한다 하더라도 통합사회과 통합과학은 뭘로 해버리겠다? 뭘로 해버리겠다? 이걸 절대평가로 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상대평가 1안이 채택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미리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의 경우에는 절대평가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돼서 탐구 과목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사실 절대평가 1안이나 상대평가 1안이나 학습적 형태의 내용을 놓고 보았을 때는 별반 차이가 없는 안이에요. 오히려 어찌 본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어찌 본다면은 뭐 굳이 따지면은 절대평가 아니나 상대평가 아니나 그렇게까지 학습적 부담은 많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주요 대학 입시나 나머지 대학 입시. 다만 이제 골고루 좀 잘하느냐 아니냐 국어의 위상이 좀 높아지느냐 수학이 여전히 좀 그 위상을 더 국어보다 많이 가져가느냐 싸움에 있는 것이지 사실상 별 차이는 없어요. 절대평가 되면 국어가 좀 올라가는 거고 상대평가가 되면 여전히 수학이 어쨌든 수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게 되는 거고 이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이 2안이 상대평가 2안이 되면은 대학들도 그다지 불만스럽진 않아요. 단 선택 수능으로 미적분을 준다라고 했을 때는 별로 문제되지 않아요. 다 뽑을 수 있어요. 이걸로. 아이들에 대한 내용을 뽑을 수 있고 각각의 대학들은 각각의 대학의 처지대로 하겠죠. 근데 상대평가 3안이 되긴 어려워요. 왜 어렵죠, 어머니들? 지금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9개 중에서 가장 되기 어려운 게 뭐다? 상대평가 3안이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안 바꾼 거예요. 이걸 만약에 상대평가 3안을 하게 되면은 아마 조선일보 신문 사설 이렇게 나올걸요. 돌고 돌고 돌아. 그 많은 학부모들의 불만과 그 많은 학부모들의 혼란을 뒤로 한 채 결국 내린 결론이 동일한 정책이었단 말인가. 도대체 이 정부는 의도적으로 일을 하지 않은 것인가? 아니면 애초부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인가? 뭐 이런 워딩을 뽑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라면 어떠한 것을 통해서도 2안과 3안을 하지 않을 예정이에요. 2안, 3안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대평가가 될 경우는 1안이냐 2안이냐. 절대평가가 됐을 때에는 뭐 1안, 2안, 3안 다 가능해요. 이렇게 어머님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문제는 원점수 아닙니다. 이건 뭐죠? 이거는 어떤 과목에 대한 이건 이제 한문이라든가 제일 그래도 절대 평가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영어와 한국사는 절대 평가하겠다예요. 영어는 이제 희망이 없어요. 어쨌든 이게 사교육비 부분에 있어서 이게 효과가 있어요. 절대 평가가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있어요. 왜 효과가 있냐면 단 한 번도 대한민국은요 영어의 사교육비가 초, 중, 등에서 수학을 이긴 적이 없어요. 근데 수학이 중학교에서 이겼어요. 영어를. 그 특목고 입시의 변화와 영재고 과고 입시의 과도한 선행 때문에 생긴 거예요. 미탐, CMS 결국 이들의 매출이 아발론을 이기면서 생긴 문제예요. 이게 효과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포기를 안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원점수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원점수제를 선택했을 때 그렇게 됐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는 쉬운 과목을 선택해야 돼요. 탐구 과목에 왜곡이 일어나게 돼요. 자, 어머님들 대한민국에서 경제학과, 상경계, 무역학과 과 되게 많죠. 그 애들이 수능에서 무슨 과목 선택하는 줄 아세요? 경제 선택하실 것 같죠? 근데 경제학과 가는데 아니요. 생활과 윤리해요. 자, 어머니들 대한민국에 화학과 생명공학, 기계공학 되게 많죠. 대한민국은요 지구과학과 관련된 과가 찾아야 돼요. 한참. 연대에 대충 하나 있고요. 고대에 대충 하나 있고요.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 아이들은 지구과학을 14만 명이나 해요. 쉬워서. 그러면 원점 수제가 되면은 고민할 게 없어요. 원점 수제가 되면 탐구 과목이 9개라고 얘기하지만 9개가 아니에요. 탐구 과목은 하나예요. 사탐 탐구 과목은 하나. 생활과 윤리. 그쵸? 그 다음에 과학 탐구 과목은 4개가 아니에요. 하나. 지구과학. 결국 원점수를 채택하게 될 경우에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지구를 사랑하는 윤리적이고 바른 아이가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렇죠. 그냥 이거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는 거예요. 왜? 니들이 그렇게 수능을 통해서 변별력 확보를 원해? 다 같이 망하지? 라는 거예요. 그래, 다 같이 국가의 미래와 학생의 미래와 그토록 니들이 공정성을 원한다면 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이걸 넣은 건 조금 너무하셨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지 조선일보도 그리고 다른 신문사들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히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망쳐도 맹간히 망쳐야죠. 정치적으로 공격을 가해도 적당히 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을 정치 프레임화 하는 것은 이해해요. 원래 사람들은 각자 자기 욕만 갖고 사니까. 그래도 좀 양심껏 해야 되는 건데요. 이 원점수제는 채택되는 순간 그거는 한국 교육의 미래가 상당 부분 퇴보한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이걸 결정하는 일은 범하지 않을 거예요. 막상 결정하고 나면 저랑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공격을 가할 거기 때문에 원점수제는 채택되기가 가장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뭐 1안, 2안, 3안 다 마찬가지로 간다. 특히나 만약에 원점수를 채택한 상태에서 3안으로 가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죽음의 레이스가 형성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어떠한 과정들에 대한 내용들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할 수 있는 정책의 선택 폭이 되게 많은 것처럼 생각이 들어지지만 별로 없어요. 그쵸? 그래서 대략 절대평가에서 1안, 2안, 3안 갈지, 그쵸? 상대평가에서 1안, 2안 할지에 대한 내용을 고민을 하시면 되는데 내용을 봐도 그렇게까지 크게 별 차이가 없죠, 어머님들. 그러니까 5개의 안 어느 것이 채택된다 하더라도 학생이 느끼는 학습적 부담과 변별력에 대한 정도는 동일해요. 큰 차이가 없어요. 대응의 문제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수학학원이 좋으냐 국어학원이 좋으냐의 문제일 뿐, 과학학원이 망하느냐 살아남느냐에 대한 문제일 뿐 사실상 나머지의 차이는 없어요. 즉 1안, 2안, 3안, 4안, 5안 모두가 다 학생의 학습적인 형태의 부담적인 부분은 비슷하고요. 변별력의 정도도 비슷해요. 즉 과목별 편차만 조금 남아있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이해하셨나요, 어머님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결정되어지는 어떠한 내용들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큰 부담을 주실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다만 무엇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혹시라도 수능 과목 구조안 2안이 되는지는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입시 전략 자체가 상당 부분 어떻게 된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요 안이 만들어지게 될 경우는 굉장히 다른 입시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고 요 안이 채택이 되게 될 경우는 좀 많은 변화들은 일단 있다. 그리고 수포자 아이들이 가장 해볼 만한 제도는 이거다. 그리고 학생의 학습적 부담을 성적에 따라서 각각의 공정한 어떠한 조건에 따라서 아이들의 각자 할 수 있는 범주를 제공해 주면서 진행하는 시험 제도로서는 가장 타당한 게 이거긴 한데 과연 이것을 실행을 하겠느냐. 여기에 미적분을 넣고 국가교육위원회가 이걸 합쳐서 진행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용기가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제도적인 미래, 수능의 미래 가치를 놓고 본다면 2안이 될 거고요. 이게 만약에 채택이 되지 않고 적당한 절충적 타협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정권이 물러나고 이 정부가 만약에 또다시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다면 수능은 자격고사로 바뀔 거예요. 그때 되면 언론도 감히 함부로 또 덤비지 못할 테니까 그냥 자격고사가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냥 수능은 빨리 퇴조시키는 게 맞는 거예요. 이 정도에서. 왜냐하면 이제 입시를 치우다 보면 어머님들도 알게 돼서요. 그냥 적당히. 그러니까 중요한 건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너무 강조하는데 공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아이가 좋은 대학을 못 가니까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고요. 내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가면 공정한 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어차피 끝나고 나서 봤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서울대 의대 보는 어머님한테 학종이 공정해 불공정해 물어보세요. 완벽히 공정하다고 얘기해요. 공정한 거예요. 공정한 거예요. 정시로 서울대 간 애한테 물어보세요. 정시가 공정하다고 얘기해요. 왜? 내가 거기로 갔으니까. 이거에 대해서에 대한 문제를 갖다 놓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머님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고민을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수능제도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별 차이 없다예요. 어차피 과목적으로 보면 영어는 끝났고요. 그쵸? 절대평가니까.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한국사 어차피 절대평가 되는 거고요. 탐구 과목은 최대한 늘어나 봤자 현행 제도니까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통사회, 통합사회, 통합과학 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거는 절대평가니까 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도가 어떻게 결정된다 하더라도
특히 수학에서 술이 가해서 기하가 빠진 거는 확정이 되었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상 수능에 있어서 학습적 부담은 지금보다 상당히 완화되었다. 올해 입시를 치른 아이들보다, 올해 대학 들어간 아이들, 대학교 1학년 아이들보다 무조건 완화되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고민